자, 이번에 저희 또랑 정대호 유튜브는 좀 색다른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공연이나 또는 풍류술래 하는 거를 이렇게 스케치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여기 홍천군에 있는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한 분 중에서 우리 도토리 박사님이신 곽찬현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도 하고, 그동안에 여기서 많이 또 연구하신 것들을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여하신 바가 많은데, 곽찬현 선생님 통해서 그런 좀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좀 인간 극장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찬현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그 모자하고 안경이 선글라스처럼 보이네요. 아, 그래요? 예, 조금 예. 더 이렇게 모자 챙도 좀 들려주시고. 예. 이제 너무 잘 보입니다. 예.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도토리 박사님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도토리를 발효하신 요 효소가 저도 이제 많이 그 애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제가 혈압도 있고 그러는데 같이 혈압도 많이 떨어졌고, 또 술을 이제 많이 가려서 먹게 됐는데 술을 가리지 않고 이 도토리 효소를 이렇게 타서 먹으면 만사 오케이더라고요. 숙취도 덜하고 또 다음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없는데, 이 도토리 효소를 이렇게 먹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뭐 각자가 느끼는 것이 틀리죠. 예. 우리 이 바닷가의 모래알이 천자만별 같지 않듯이 우리 사람마다 갖고 있는 체질이라든가 또 사람마다의 성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또한 자기의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안에 그 혈액 속에 네. 노폐물이라든가 또 이 요즘 말로 하면 중금속, 이런 것을 자기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얼마만큼 섭취를 하고 얼마만큼 이 바깥으로 내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서는 그것을 뭐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도토리를 제가 연구하게 된 것도, 예. 제가 발효를 연구하다 보니까 도토리를 발효를 시켜서 과연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생길까? 이 도토리는 이 해독을 해주고 또 중금속을 몸에서 배출하는 데는 특출한 이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발효를 시켜서 이용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해서 제가 발효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예, 발효시켰는데 제가 고생을 많이 했죠. 한 3년 정도 실패를 보다가 결국은 제가 성공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은 식초까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 식초도 이용을 하게 되고, 도토리 발효액도 이용을 하게 되고, 또 도토리 발효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매개체 삼아서 연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도토리를 발효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뭐 저는 여러 특별한 가지,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예, 여러 가지 발효를 많이 했는데, 이 도토리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에 도토리가 또 많이 나요. 예, 우리 동네가 그 노고산 흥국사 천연고찰 흥국사에 절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상수리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로 도토리 가루, 묵가루를 내서, 녹말 가루를 내서 도토리 묵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팔게 되는 그런 동네에 제가 살다 보니까 도토리하고 많이 접하게 됐죠. 그 도토리 묵은 이제 많이들 먹잖아요, 해 먹잖아요. 예. 근데 그 도토리 묵을 할 때
소위 그 도토리의 그 떫은 맛 이런 네. 거를 다 이제 없애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살려서 예, 예. 뭔가 해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항상 뭐 의문점이 자꾸 생기고 네. 발효를 하게 되면은 이 식물을 발효를 하게 되면 또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이 끼칠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럼 도토리에 갖고 있는 이 성분이 이 타닌 예, 떫은 맛, 탄닌 성분. 예, 예, 많이 타닌 들어봤습니다. 성분이 떫은 맛 내는 거요. 도토리가 갖고 있는데 타닌 성분이라는 것은 식물마다 다 자기 생존 보존이라든가 또 자기의 열매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땅에서 타닌 성분을 빨아 올려 가지고 예. 면역이라든가 또 자기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타닌 성분을 품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감이나 밤이나 다 떫은 타닌 성분이 많은데 이게 익게 되면은 단맛이 돼요. 네네네. 근데 유일하게 도토리만큼은 그냥 자기 고유의 떫은 맛을 유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도토리를 타닌 성분은 또한 변치 않는 이 방부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발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며요. 예. 근데 그거를 발효를 성공시키신 거죠? 예, 3년 걸렸죠. 3년이나 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근데 그거는 뭐 비법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거죠? 뭐 비법이랄 것도 없고 뭐든지 사람이 자기가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비법을 또 한번 연수해 주시기로 하고요. 그 도토리 말고 최근엔 또 이제 그 돼지고기를 그냥 그 숙성시켜서 네. 이렇게 뭐 우리가 굽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래서 그 일종의 돼지고기 회 예. 숙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유럽에서는 이제 하몽이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그 예. 돼지고기 이렇게 염장해서 또 그걸 말려서 그래서 그 아주 인기 있는데 그것도 돼지가 도토리를 먹은 돼지를 특별한 걸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럼, 하몽이라고. 예. 근데 지금 만드신 숙돈하고 그 하몽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그 숙돈의 좋은 점과 섭취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발효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상당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부족해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백질 많이 섭취해라. 나이 먹을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야 된다. 한데 섭취를 하면 뭐 합니까? 왜냐하면 그 소화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소화시키는 효소는 나이를 먹으면 자꾸 적어져요. 젊었을 적에는 단백질 소화시키는 효소가 많은데 그러면은 뭐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단백질은 몸에 축적을 안 해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당은 지방으로 축적을 하는데 단백질은 그 자리에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 내보내는데 에너지가 너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고기 많이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힘을 쓸 것 같지만은 에너지 그 찌꺼기를 내보는데 에너지를 너무 썼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발효라는 것은 사실 소화하고 같아요. 쪼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미생물이 쪼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기를 발효를 시킨다는 것은 미리 쪼개 가지고 몸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흡수가 좋죠. 발효는 그런 기능을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이 발효를 했으면은 미생물 이 발효나 부패나 미생물 작용이기 때문에 미생물은 한번 선점을 해보면 거기서 많이 이 번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약한 미생물이 언급을 못해요. 그 한번 발효가 되면은 잘 상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제가 발효를 시켜 보니까 한여름에 지금 같은 날씨에도 뭐 이틀 3일 갖고 다녀도 상온에서 상하질 않으니까 굉장히 갖고 다니기도 용이하고 그렇군요. 몸에 흡수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제 처음에 몸에 있는 독기를 빼내야 된다. 예. 뭐 그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예. 몇 가지 이렇게 그 단계를 얘기하시는데 그 일명 건강 8단계를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건강하려면 예. 그 건강 8단계를 단계별로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저는 뭐 어디 책이나 또 뭐 이 TV에서 광고라든가 일반 그냥 매체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관심이 크게 없어요. 예, 예. 그 제가 이 경험한 것만 네네네.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네. 또 경험한 것을 통해서 또 제가 사람들한테 또 이 보급을 하고 또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되죠. 네. 그래서 건강 8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또 상당히 긴 시간을 예, 예. 이야기하게 되니까 네네. 간단하게 보면은 1단계는 도토리를 통해서 예. 해독을 한다. 아, 예. 해독을 한다. 예. 그러면 2단계는 뭐 체지방을 녹여서 내린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체계적으로 경험한 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8단계에서 10단계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일상생활화가 돼요, 거기. 예, 예. 일상생활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1단계라 하면은 몸에 독소를 빼야 된다. 예. 도토리 요소를. 예, 예. 두 번째는 해독 체지방 단계지. 1단계가 이제 해독 단계고. 해독. 예, 이제 해독. 해독. 해독인데 2단계가 체지방을 빼야 예, 된다. 2단계는 이제 몸에 지방을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빼야지만이. 됩니까? 그거는 또 운동?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체지방을 녹여내는 식물이 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식물을 몇 가지를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먹게 되면은 예. 이거 진짜로 체지방을 빼는 또 그 식물이 따로 있다. 예, 식물이 따로 있어요. 효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오이가 오래되면 뭐라고 노각이 되잖아요. 예. 노각. 그렇죠. 예, 노각. 예, 알죠. 예. 그럼 노각 아주 노랗게 익은 노각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제가 또 거기에 몇 가지를 첨부를 해가지고 먹어 보니까 이거는 금방 이 화장실 옆에 없는 데서 먹으면 큰일 나요. 지방 시커먼 지방 같은 게 쭉쭉쭉 흘러내. 그 미끈미끈한 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런 지방이. 체지방. 그래서 식물을 통하면은 여러 가지 그게 이제 2단계고 만약에 3단계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됐어요. 예. 이 3단계는 이 복원의 단계죠. 그럼 복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위라든가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만 했지 휴면기를 안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위가 이렇게 자기가 먹는 만큼 자꾸 먹게 되면 위가 늘어나 있죠. 그럼 고문풍선이 늘어나면 위백이 약해지고 위가 커지듯이 그리고 장도 만약 미생물들이 유익균들이 장에 많아야 되는데 이 유해균들이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또 대장도 그 하나의 배출하는 것이 숙변이 많이 차이게 되고 하면은 이 제 기능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하면 자동차 엔진 보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찌꺼기가 많이 끼면은 자동차도 보링을 하는데 우리 그 인체의 기관들을 복원시켜야 된다.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럼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단식 같은 절식. 절식.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원을 해라. 오케이. 4단계는 그다음 섭취 단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4단계, 그렇죠. 그죠? 4단계가 되면은 맛있는 건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돼. 그렇죠. 왜냐면 다 빼기만 뺐지. 복원까지 시켜놨으니까 이제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 빼고 복원하고 이제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오케이. 돼. 원리는 간단하네. 그러면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단백질을 발효를 시켜서 또 그것을 통해서 복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백질에 제가 또 단백질을 발효를 시킨 엑기스가 있어요. 그러면
오리뼈, 또 뭐 돼지 껍데기, 예. 또 닭발, 콜라겐. 콜라겐. 이제 이런 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냥 가마솥에다가 아주 옛날식 불을 떼서 그 불을 뗀 온도로 해가지고 그 다 이 뼈속에 있는 골수까지 우러나오게끔 해서 그것을 또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켜서 먹게 되니까 상당히 이 몸에 영양이 공급이 아무튼 잘 그런 되더라고요. 단백질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그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저는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지방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 단백질입니까? 탄수화물입니까? 지방입니까? 이 삼겹살 삼겹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삼겹살 굉장히 맛있게 먹잖아요. 그게 탄수화물 섭취하는 거예요? 단백질 아니, 섭취하는 거예요? 지방 섭취하는 거예요? 왜 탄수화물이 그 소비가 많으냐면 일단 맛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특히 구워서 야채하고 먹어야 아주 맛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맛은 어디서 나온다냐면 단백질은 맛이 없어요. 예. 예. 우리가 이 커피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예. 커피가. 예. 왜 커피가 맛있다는 이야기는 향이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 촉감이라든가 예. 향을 맡는 그 맛이 다 올려져야지만이 맛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은 커피는 향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럼 커피의 향은 어디서 나오느냐? 커피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겹살에 있는 맛은 어디서 나오냐? 삼겹살에 있는 지방을 태워야 삼겹살이 맛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을 태워가지고 먹어야 맛있다. 근데 나중에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삼겹살이 상당히 지방이 또 추출을 하게 되고 또 트랜스 지방화가 태운다는 것은 트랜스 지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포화 지방, 안 녹는 지방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 인체에 상당히 안 좋다. 축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5단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단계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단계인데 피부를 굉장히 이제 아. 당근 다 복원을 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피부잖아요. 그렇죠. 피부에 많이 나타나죠. 건강 상태가. 이 우리가 인체에서 심장을 가지고 숨을 쉰다. 이 심장이 산소를 공급하는 게 거의 한 80%에 놀고 있어요. 그러면 뭘로 통하냐면 이 피부도 숨을 쉬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 피부도. 그럼 피부를 통해서 산소도 공급을 받고 또 안에 있는 피부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을 땀을 통하든 뭘 통하든 배출을 해요. 그래서 피부를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피부를 이 안에 있는 쪄져 있는 노폐물을 빼내야 되는데 이 뭐 도토리 먹고 뭐 먹고 해도 그 피부에 쪄져 있는 건 안 빠져나와요. 그럼 피부에 쪄져 있는 이 노폐물은 어떻게 빼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방법이 냉욕밖에 없어요. 냉욕. 냉욕을 해야지만이 피부에 이 쌓여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냉욕을 굉장히 제가 경험해본 바를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져요.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 6단계는 또 뭐죠?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6단계는 이제 이 교정 단계예요. 교정. 왜냐면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이 뼈다구고 뭐고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돌아가요. 그렇지, 맞아. 왜냐면 척추고 뭐고 맞아. 손발이 다 똑같은 사람이 없고 근육뼈 이게 많이 다른 사람이 이제 없어요. 없죠. 다리도 그렇고 맞아요. 관절이 맞아요. 이 다 보면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돼지고기 분해를 해보면은 뼈는 같이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을 뼈는 다 마디마디가 다 따로 놀아요. 그걸 잡고 있는 게 인대하고 근육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럼 갈비뼈도 다 분해가 되고 다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등을 하나 예를 들면 이쪽 근육은 근육이 돼 있고 이쪽 근육은
이 부드럽다 예, 예. 했을 때 어디서 잡아 당기겠습니까? 그렇죠. 견긋대 있는 데서 잡아 그렇죠. 당길 거 아닙니까? 예, 예, 근육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뭐냐면 연골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이 똑바르지 않기 아,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영양을 이제 단백질도 공급하고 이제 영양을 많이 공급하고 하면은 또 냉용을 하면 부드러워지는데 이놈은 이제 똑바로 이제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교정 단계. 또 중요하죠. 교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필요하고 뭐 기체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외부적인 저기 그 마사지도 하고 그렇죠. 뭐 기공 하는데 클리닉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그게 다 교정 단계예요. 단계죠. 교정 예. 단계인데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교정 간단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간단하게.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건 간단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칼국수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울퉁불퉁한 것이 쫙 펴져야지만이 이 칼국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예. 딱 뭉쳐가지고 그렇게 좋게 쓰잖아. 예. 우리 이렇게 덩짝이고 뭐 이거 울퉁불퉁 이돼 있는 것을 쫙 펴려면은 그 칼국수 미는 그 홍두깨 이놈을 탁 놔놓고 우리 등을 가지고 살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살면 자기가 다 들어가서 찾아간다 이거죠. 다림이 다린 듯이 아니 그 칼국수 원리로 얘기하시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이게 쉽게 와닿네요. 닿습니까? 몸이 울퉁불퉁해지는 걸 이렇게 칼국수 밀듯이. 그렇지. 그 좋은 그럼 근육도 펴지고. 예,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런 기공이나 뭐 몸의 그런 그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노력해야 될 게 많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일단은 7단계, 8단계 남았는데요. 10단계까지 얘기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시간상 뭐 허락하지 마시고 7단계는 또 뭘로 또 가야 됩니까? 그래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일상생활이죠. 예, 일상생활. 일상생활. 이제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7단계, 8단계 이거는 운동. 예, 운동. 운동을 해라. 예. 운동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활화가 돼야 되잖아요. 운동 중에서도 뭘 권유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단백질을 자꾸 섭취하다 보면 자기가 자연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시죠. 그렇죠. 그럼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을 자기가 찾아가요. 찾아가야 된다. 거기 때문에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이렇게 권하질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힘이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아이들이 왜 그렇게 활개를 치고 많이 움직이느냐면은 에너지가 넘치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 취미생활. 운동을 하고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은 정서적으로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취미생활 하면 뭐 악기를 다룬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또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미생활을 이제 또 8단계 8단계는 취미생활이다. 이제 그렇게 쭉쭉 넘어가요. 이제 취미생활로 통해서 하고 이제 9단계가 중요하죠. 그렇죠. 9단계, 10단계 남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대호 선생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상생활에서야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몰라요. 자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호흡. 그렇죠. 호흡. 그렇죠. 호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호흡. 좋은 공기 마시는 이거는 거지. 탁 막았다 하면 한 1분도 안 되고 그렇죠. 나살려고 하고 맞습니다. 화기를 칩니다. 그런데 호흡의 중요한 걸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보면은 그냥 공기 나쁜 데서 가서도 막 그냥 일하고, 살고 일하고 또 왜냐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렇죠.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하는데 다 좋아요. 예. 이 왜 그냥 우리 인체는 아주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내보내고 분출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항상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하되 깊숙이 해라. 복식 호흡을 해라.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뭐 이 노래 하시는 분도 복식 호흡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복식 호흡을 통해서 아주 운동하는 사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복식 호흡을 하고 하면 굉장히
배만 빡 나오면 복식호흡이 되는 줄 알아요. 음. 그거 아니에요. 음. 복식호흡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복식호흡을 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자꾸 이 단전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하면서 숨을 깊게 이렇게 하면은 이 횡격막이 쭉 내려오면서 산소를 쭉 이렇게 깊이 빨아들이게 돼 있는 게 아이들 잠잘 때 보면 배가 불 가잖아요. 예. 그게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몸에 다 익혀져 있어요. 예. 자기가 의식적으로 내 복식호흡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복식호흡이에요. 뭐 그게 없어요. 방법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시되 깊게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을 해라. 그게 복식호흡이다. 자기가 다 갖고 있는 예. 이 호흡이다. 예. 어렸을 때부터 이 했던 호흡인데 이것을 잊어먹고 음. 자꾸 호흡이 이 흉곽 호흡으로 가슴 호흡으로 그럼 예.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턱 밑에 숨이 차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 숨이 자꾸 올라오면 자꾸 이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저기 마지막 10단계가 남았습니다. 뭐 숨겨두셔도 되고 뭐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10단계는 누구나 다 하는 중요한 단계죠. 예. 10단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종교에서 보면 기도를 한다, 명상을 한다, 네네. 요가에서도 뭐 요가 참선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하루에 5분 내지 10분, 뭐 많이 해서 1시간 정도에 가만히 복식호흡을 앉아서 자기를 하루의 일과를 점검을 하고 내일 할 일을 미리 계획을 잡고 이렇게 점검하고 계획 잡고 하는 것이 생활 습관화가 되면은 이 건강하고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굉장히 이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아주 유쾌한 일종의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런 최종 단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죽을 때는 영원한 명상으로 어떻게 하냐.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살아 있을 때 그런 것을 느껴봐야 된다. 지금 10단계 너무 멋있네요. 지금 이건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곽찬원 선생님 좋은 말씀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런 걸 위해서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건강을 또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 도토리 효소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숙돈 돼지고기 또 회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뭐 산수유 술도 또 만드셨다며요. 술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산수유 강장제. 강장제입니까? 아예? 강장제. 그리고 저기 상수유는 뭐 우리 포도 심장 기능을 직접 포도 재배하시고 포도주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산수유 그 강장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 이 산수유를 제가 그거 만들게 된 것은 어떤 지인이 뭐 자꾸 힘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 연구해서 만들어 줄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산수유를 제가 이 500년 이상 된 나무 이천에 산수유 마을에 아시는 분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채취해 가져와서 발효를 시켜놓은 게 5년 이상 된 게 있었어요. 500년짜리를 이제 5년 숙성시킨 거예요. 500년짜리가 500년 이상 된 나무에서 열린 열매. 그렇지, 산수유를 다시 채취해서 5년 이상 숙성시켰다. 그 발효시킨 것이 있어가지고 산수유는 사실 신장 기능에 상당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제일 못도로 해서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산소를 공급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활성화되고 힘이 세지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산소는 우리 인체에서 혼자 못 돌아다녀요. 뭐하고 합쳐져야 되냐면 철하고 합쳐져요. 그래야 산소, 철이 합쳐져야지만이 이 피 속에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이 우리 인체에 자연적인 철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철분제를 먹고 막 아주 철분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까? 그럼 철분이 많은 나무를 제가 또 발효시킨 것을 같이 첨부를 했어요. 아, 첨부하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것이 그 열이 나야 또 이렇게 이 혈액을 많이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열이 나야지만이. 그럼 열을 내는 데는 또 뭐가 매운맛, 고추를 먹으면 많이 열이 나고 땀이 나죠. 예, 그래서 고추를 발효시킨 것을 제가 또 첨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맨 나중에 중요한 것이 제가 밤 있잖아요. 밤을 이렇게 겉껍질, 속껍질이 있고 알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겉껍질과 속껍질이 그 타닌 성분도 많고 예. 그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사기 나고 밤에서 나무가 해가지고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밑에 모태로 달려 있어요. 예, 거기 모태성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성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밤을 발효시킨 것을 또 첨부를 했어요. 그게 단순한 산수유저기가 아니네요. 산수유 아니죠. 그렇게 한 산수유. 가지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을 못해요. 제가 지금 잘못 질문 드렸네요. 그러니까 네. 산수유주도 아니고 그냥 정말 특별한 예. 강장 식품이네요. 강장제인데 식품. 근데 음. 이것을 제가 이제 그분을 한 병을 드리고 나도 이렇게 한 병을 또 먹어봤어요. 이제 과연 이 결과가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뭘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한테 뭐 선생님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제가 이게 하루 저녁에 보면 2번, 3번을 이 소변을 보러 다녔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나한테 자꾸 질문을 하고 그걸 좀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하루에 막 이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을 안 깨고 자고 그리고 또 고속도로 차를 몰고 가도 이 화장실을 안 가요. 예, 그만큼 강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전립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개선되겠네요. 전립선 그 비뇨기 계통에는 상당히 뭔가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텔레비전 뭐 그 남진 그 가수 선생께서 나와가지고 선전하는 게 이제 쏘모 식기 톨뭐 이게인데 그건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더라고. 아주 그런데 아무튼 그 이상으로 하는 아주 정말 국산용 100% 한류 강장제네요. 예. 자, 근데 선생님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기 뭐 보신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지 궁금해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좀 구매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이걸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안 와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저한테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내주기도 알겠습니다. 하고 인연 따라서 가는데 우리 정대호 선생님께서 저하고 어떻게 인연이 상당히 깊이 되고 또 저한테 관심이 많이 갖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대호 선생님의 인연이 정대호 선생님 거니까 정대호 선생님이 그러면은 한번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구매하고 싶으면 정대호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구매를 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 밑에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쫙 내려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식이나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읽었던 책을 통하든 뭘 통하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 시행착오가 많이 그렇죠. 생깁니다. 예, 예. 저도 경험했던 것을 예, 제가 직접 이야기하고 실행을 해도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 건강 문제는 절대 뒤가 없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누가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100% 믿지 말고 예,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경험을 한 것을 이 바탕으로 전파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예.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곽찬 선생님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건강한 삶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아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아프지 않게 좀 몸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더 영적으로라도 더 건강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같이 잘 어울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처음 하는 인터뷰라서 그렇습니까? 예, 좀 어색했는데 아닙니다. 너무 예, 훌륭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뭐 저는 항상 내 경험담을 얘기하니까 예. 누가 어디서 물어도 저는 이대로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